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에서 7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10대 피의자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해왔지만 관할보건소는 진료 정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신질 환자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김해 신공항 불가로 최종 결론을 내리며 경랑에 빠져들었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창원시가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으로 사업을 승인해줬다가 오히려 사업자가 피해를 입게 된 사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현장을 담았습니다. 창원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10대가 아파트 위층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지난 24일 발생했죠. 숨진 할머니는 2년 전부터 피의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피의자는 의사가 입원을 권할 만큼 상태가 심각했지만 본인이 입원을 거부해서 집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김모 할머니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건 지난 2017년 5월. 유족들은 이사 온 이후 아래층에 사는 18살 A군이 여러 차례 올라와 소란을 피웠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할머니와 종종 말다툼을 벌였고 할머니 집 유리창을 깨거나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종이에 써 대문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빈도가 좀 잦았죠, 작년에는. 그만큼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재작년 8월엔 참다 못한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A군 아버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경찰이 구두 경고로 끝냈습니다. A군은 또 자퇴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경비원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017년 11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작년 1월 대학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본인이 강하게 거부해 집에서 지내며 약물 치료만 받았습니다. A군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까지 복용하고 있었지만 관할 보건소는 해당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심각한 조현병이라도 외래 치료만 받을 경우 환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입원했다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역시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저희가 이런 받을 수가 병원 쪽에 저희 쪽에 못 주세요. 보건소는 진료기록 관리한다거나 그런 거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인력 확충도 제일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또 예산 이런 것들이 좀 다 좀 준비가 돼야지만이 이런 환자분들을 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현병 환자로 인한 참혹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70대 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18살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군은 지난 24일 오전 자신이 살고 있는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74살 김모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A군이 지난해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신과 치료 병력 분석과 함께 사전 범행 계획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어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안인득이 한 달 전 흉기를 구입해둔 점과 사건 당일 새벽 통을 들고 나가 휘발유를 사온 점, 불을 지른 뒤 계단에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의 급소를 노린 점 등으로 봤을 때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안인득이 2016년 7월 조현병 주치의가 바뀌면서 치료를 그만뒀고 이후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김해 신공항 불가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신공항 문제가 경랑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총리실 검증을 받게 될지, 받게 되더라도 어떤 결론이 날지에 대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김해 신공항 문제의 1차 관문은 국토교통부와의 입장차입니다. 김해공항 확장 불가라는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결론에 국토교통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일관되지도 못했고 객관성도 결여되었고 그래서 공항 유형이나 기능 등이 왜곡된 채 결국 총리실이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 양쪽이 모두 수용 가능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무조정실이 그 조정을 국토교통부 안처럼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다면 부울경 검증단이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새로운 입지가 발표된다면 이미 결정된 국책 사업을 뒤집었다는 비난에 박근혜 정부 시절 겪었던 지역 갈등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구, 경북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어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해 신공항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어 한동안 잠잠했던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따뜻한 겉옷과 작은 우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낮에 잠시 그쳤다가 늦은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고요. 밤사이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와 함께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9도나 낮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 14도로 크게 오르지 않고요.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 8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까지 다소 쌀쌀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 보이며 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어 있어 가시거리가 5km 내외로 짧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이 13도, 함안은 1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밀양 14도, 양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0도, 진주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진주 16도, 합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소유의 관광농원 승인 과정에 창원시가 특혜를 줬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관광농원으로 승인해줬다가 오히려 사업자가 피해를 입게 된 사례를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6월 주거단지 조성 TF팀까지 만들어 창원시 구산면 해안변에 펜션단지 조성을 추진한 창원시. 그런데 4개월 전 이미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법인까지 만들어 해당 부지에 2만 9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뒤 펜션단지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에서 체류형 숙박단지가 본전된다 해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임의로 TFT 만드는 우리 그걸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같은 시기 이해하기 힘든 사업 승인은 또 있었습니다. 창원시는 구산면 인근 2만 2천여 제곱미터 임야를 대규모 펜션단지 조성이 가능한 이른바 테마형 주거단지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입장을 바꿔 민간 사업자에게 영농 체험시설이 포함된 관광농원으로 사업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사업 부지가 수자원 보호구역 안에 있어 주거단지 조성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걸 창원시는 몰랐던 겁니다. 면적을 환산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환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그 업체에서 갖고 들어왔던 면적만 보고 판단한 겁니다. 사업자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영농시설이 전체 사업 면적의 20% 이상을 확보했느냐를 두고 공무원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일 잘하는 그 설계사 사업에서 비용이 한 3배 들어가서 올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없는 긴나 심의까지 붙이고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고 행정이 참 만맥살이 많더라고요. 위법이라면 현행법에 따라 사업 승인이 취소돼 사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명확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밀어붙인 사업으로 애꿎은 사업자까지 피해를 입게 되면서 행정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4월은 장애인의 달입니다. MBC 경남은 장애인의 달을 맞아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진북면에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복사 용지를 자르고 담고 상자에 담아서 포장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불량 종이를 하나하나 걸러내는 일까지 장애인들이 직접 하면서 최고 품질을 유지합니다. 구겨진 거나 먼지 묻은 거나 이물질 같은 거 묻은 거 빼내요. 바로 옆 공장에선 해썹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김치 담그기가 한창입니다. 7년째 김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욱 씨는 이제 김치 전문가입니다. 100% 국산 재료의 세척부터 손질, 양념, 보관까지 깐깐함이 남다릅니다. 노후 대비도 하고 다른 거 공부할 수 있는 자금 같은 것도 마련하고. 이곳 29명의 장애인들이 복사 용지와 프리미엄 김치를 만들어 팔면 원재료비 등을 뺀 나머지가 장애인들의 소득이 됩니다. 능력에 적합한 일을 하면서 장애인들도 소박한 행복을 찾습니다. 조금만 도와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냥 출발선이 좀 늦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라톤을 뛰면 저희는 이제 먼저 뛰었을 뿐이고 저분들은 이제 늦게 출발하는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남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만드는 곳은 50곳. 1,2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소득을 챙깁니다. 식품부터 공산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팔면 그만큼 장애인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고용도 확대되고 임금수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복지, 그 생산적인 복지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그 기능을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산품을 좀 더 구매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요즘 도심에서는 봄을 맞아도 제비를 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진주 남강지류에서 수백 마리의 제비떼가 서식지를 찾기 위해 몰려다니는 희귀한 장면이 최근 MBC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비무리가 남강지류인 영천강에 몰려들었습니다. 높이 날다가 갑자기 물을 스치듯이 내려오고 다시 위로 솟구칩니다. 급 강하와 급 선회를 반복하는 제비 특유의 비행이 이어집니다. 수백 마리로 추정되는 제비무리가 서식지와 번식지를 찾기 위해 중간 기착지인 이곳에 들르는 것으로 며칠 만에 사라져 북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목격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천을 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그 수소곤충들, 물에서 살았던 그 곤충들이 많고 먹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비 도래 시기에 맞춰 경남교육청의 제비 모니터링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초중고 78개 동아리 750여 명이 참가해 둥지수를 중심으로 서식지 여건을 조사해 해마다 데이터를 내놓습니다. 갔다가 다시 오면 이거 원래 지어놨던 둥지에 그 번식을 해요? 아니면 자기가 새로 만들어서 번식을 해요?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들을 올려놓거나 둥지의 햇볕 가림막,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해 주기도 합니다. 제비들은 지푸라기나 진흙을 이용해 둥지를 짓기 때문에 서식지 인근에는 반드시 논이나 하천이 있습니다. 80% 정도 산란이 되고 산란이 돼서 새끼를 키우면은 거의 90% 정도는 이소에 성공을 하는데 그 이소율이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산란율도 떨어지고. 경남교육청은 제비 서식 여건이 해마다 나빠져 경남의 제비 개체수와 둥지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스포츠투데이 파워 인터뷰 순서입니다.
LG 세이커스가 프로농구에서 4시즌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며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LG 세이커스 현주엽 감독을 박성은 리포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우선 4시즌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만 4강 그 문턱을 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는 시즌입니다. 근데 저희 선수들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준 시즌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4강 문턱을 못 넘었지만 4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독님께서 그 스피드 농구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팀 구성상 김시래 선수나 김종규 선수 같이 이제 달리는 농구에 익숙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른 농구를 해야지 득점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선수들이 컨디션이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달리는 농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규만 잘하면 된다라는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는데 어떤 의미로 종규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종규 좋아하고요. 올 시즌에 그래도 다른 해보다 더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좀 더 성장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종규만 잘하면 된다라는 게 종규가 잘하면 저희 팀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5월부터 김시래 선수, 김종규 선수가 이제 FA 자격을 갖게 되고요. 또 외국인 용병에 대한 구상, 신장 제한 폐지 등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다음 시즌을 대비해서 어떤 구상들을 하시고 계신지. 일단 다른 구상보다는 FA 선수들 잔류할 수 있게 계약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종규 시래가 LG에 계속 남는다면 거기에 맞는 외국인 선수를 또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국내 선수들이 다시 LG에서 뛸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원 LG 세이커스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올 시즌 기대하신 거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해서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29회 창녕군 장애인 복지 증진 한마음 대회가 오늘 오전 11시 창녕 군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영남권 시도연구원 한마음 축제가 오늘 오전 밀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남해군과 서울교통공사의 우호 교류협약 체결식이 오늘 오후 3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됩니다. 경남 정보화 농업인 경진대회와 농산물 페스티벌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어제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학생인권 조례 최종안을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는 경남 미래 교육을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라며 도의원들에게 인권 조례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설득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창원 북면고등학교와 미래교육 테마파크 사업이 무산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심사위에 따르면 북면교의 경우 창원시 의창구와 성선군의 학생 수의 감소로 19개 고등학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해 설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령과 밀양에 각각 들어설 미래교육 테마파크와 경남 진로교육원 설립은
재검토 의견이 나와 교육청이 입지 조건 적합성과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보완해 오는 9월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경남 시청자위원회 4월 회의가 어제 진주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위원들은 뉴스 진행 방식의 새로운 변화에 맞춰 내용 면에서도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대안과 결과까지도 충실하게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안인득 사건 등을 계기로 지역 정신질 환자 관리와 사회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심층적인 취재를 해줄 것도 주문했습니다.